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내 영어가 유창해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오늘 제가 영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7가지 가장 효과적인 팁 공유하려고 해요. 저도 단어로만 겨우 말하다가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는 그 레벨로 점프업된 순간이 있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는 조동사를 이용해서 문장 만들기예요. 영어 조동사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거 말고 딱 여기 9가지 must, will, would, shall, should, can, could, may, might 이걸로 말하려고 하면 되고요. 조금 더 추가해 본다면 have to, need to, used to 정도?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rather 이런 게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데 너무 어려운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 조동사를 이용해서 문장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영어는 이 동사의 형태가 변해요. 그래서 가다라는 말을 할 때도 I 다음에는 그냥 go 붙일 수 있지만 과거형일 땐 또 형태가 바뀌면서 I went라고 해야 되고 he 다음에는 이런 3인칭 단수형 지키려면 또 s 붙여서 he goes 이렇게 돼야 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할 때 도대체 어떻게 지키지 싶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었는데요. 이게 학교 공부를 위해서 그냥 눈으로 보고 시험으로 풀 때는 이제 어떻게든 하겠는데 와 이거 말할 때 그나마 go 이거는 알고 있는 동사라 어떻게 좀 지킬지 몰라도 그 많은 동사들의 그 다양한 형태를 어떻게 지키면서 내가 문장으로 말하지? 이것 때문에 잘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동사는 굉장히 좋은 게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래 형태, 바꾸지 않은 그 동사 원형이라고 하죠. 그걸 붙이면서 빠르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동사를 잘 활용하는 게 바로 유창해지는 지름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만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미 만나다라는 동사는 알 거예요. 그 단어는 뭐예요? meet 이라고 하면 되죠. 너를 만나는 건 meet you 라고 하면 돼요. 그 카페에서 만날게요 라고 말할 땐 앞에 I will 이라는 조동사 붙이고 동사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말을 하는 거죠. I will meet you at the cafe 이런 식으로 또 붙여 말할 수 있겠죠. I will meet you at the cafe. 그리고 그 카페에서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할 땐 또 조동사만 바꿔서 I would like to meet you at the cafe. 그리고 would like to 같은 조동사에 빨리 익숙해지려고 해야 돼요. 다른 단어 외울 게 아니라 지금 이 조동사 이게 한 번만 익숙해지면 I would like to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 동사나 붙여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조동사들은 그 사람의 마음, 감정을 보여주거든요. 저 뭐뭐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I would like to 입에 계속 연습을 해주세요. I would like to, I would like to 여러 번 말할수록 점점 입에 익어요. I would like to 까지 빠르게 유창하게 이제 많이 연습이 됐으니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 동사 붙이면서 meet you at the cafe 그리고 또 바꿔서 그 카페에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할 땐 can만 또 넣으면 돼요. I can meet you at the cafe 그리고 그 카페에서 만나면 좋겠네요. I should meet you 뭐뭐 하는 게 좋겠네요. 뭐뭐 해야겠어요. I should meet you at the cafe 이런 식으로 will, would like to, can, could 이 정도만 썼는데도 뒤에 바뀌지 않고 문장으로 빠르게 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단어로만 말해서 문장으로 유창하게 안 나온다는 분들은 조동사로 말하려고 하면 되고요. 두 번째 팁은 맨 앞 강세 이용하기인데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 문장에 강세만 잘 넣어도 굉장히 유창해지는데요. 그냥 또박또박 책 읽듯이 I will meet you at the cafe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심지어 모든 단어 하나하나의 강세를 다 넣는 원어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I will meet you at the cafe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다 그 영어식 발성과 강세를 지키는 원어민들도 있고 보통은 남자분들 좀 덩치가 크고 동굴 소리 나는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의 강세를 다 주기도 해요. 그런데 여자분들이나 다른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진 않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 하나에 강세를 주면서 그런 또 특유의 인토네이션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영어 문장 생각해서 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느 한 군데 뭘 이렇게 강조를 한다고 강세를 주고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말해야 해?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초보자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맨 첫 단어에 강세를 주세요. 아까 강세를 주지 않고 말할 땐 I will meet you at the cafe 이런 느낌이라면 맨 앞에 강세를 딱 주면 I will meet you at the cafe, I will meet you 이런 식으로 돼요. 딱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 돼요. 제스처를 딱 써도 되고요. 또 다른 문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I would like to meet you 이게 아니라 I에 딱 강세를 주면 I would like to meet you. 그리고 이게 한 번만 또 익숙해지면 I would like to, I would like to 다음에 뒤에 다양한 동사 붙일 수 있어요. 가다가 영어로 뭐예요? go. 그래서 가고 싶다라고 말할 땐 I would like to go 이렇게 강세 주면서 말할 수 있고, 먹고 싶으면 I would like to eat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can도 마찬가지예요. I can meet you at the cafe. should도 마찬가지겠죠. I should meet you at the cafe. 그래서 미국 분들 중에 한국어 배운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강세를 맨 앞 단어에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한국어로 나도 그런 건 몰라 이렇게 이제 그냥 말하면 될 걸, 원어민들이 한국어를 말할 때 맨 앞 나의 강세를 굉장히 강하게 주면서 나도 그런 건 몰라 약간 이렇게 말하면 꼭 외국인이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영어에는 이렇게 강세가 어딘가에 들어가고 원래 나중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여기저기 줄 수 있는데 좀 처음에는 잘 못하겠다는 분들은 맨 앞에 강세를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창해지고 특히 굉장히 빠르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딱 강조가 되면서 뒷부분이 휘리릭 붙으면서 굉장히 짧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팁은 음음문 구조에 빨리 익숙해지기인데요. 영어를 빨리 유창하게 잘 말하고 싶은 분들은 다른 거 말고 일단 음음문부터 공부를 하세요. 예를 들어 해외 빵집에서 빵을 좀 잘라달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르다가 영어로 뭐죠? cut. 그래서 그분께 cut 물론 이렇게 말해도 당연히 의사소통 되고 또 제스처로도 통하겠지만 나는 좀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음음문,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동사 음음문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창하게 문장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could you cut? 이렇게만 말해도 문장으로 말하게 되죠. 강세도 맨 첫 단어 해주세요. could you cut? could you cut? 그리고 좀 더 붙여 말할 수 있겠죠. could you cut the bread? could you cut the bread? 만약 해외 식당에서 메뉴판을 좀 보고 싶어요. 보다가 영어로 뭐예요? see. 그리고 메뉴는 그냥 메뉴라고 하면 돼요. 그 메뉴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조동사 음음문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Could I see the menu? 그리고 강세도 맨 앞 단어에 주는 거죠. Could I see the menu? 특히 could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할 수 있을까요? can보다 좀 더 공손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해요. Could I see the menu? Could I see the menu? 식전빵을 너무 빨리 먹어서 빵을 좀 더 받고 싶어요. 빵을 받다, 얻다 뭐라고 하면 돼요? get, 더 많은 빵, more bread, get more bread 이런 단어를 알고 있을 때 이제 음음문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까 could I 넣었던 거 똑같이 could I get more bread? 그래서 excuse me, could I get more bread?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음문 공부를 다 하면 바짝 몰아서 열심히 하면 한 달이면 실은 다 그 구조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는데 안 갖다 줘서 언제 좀 빵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땐 언제 when만 맨 앞에 넣으면 돼요. 그 구조가 그런 거죠. 그래서 when could I get more bread? 이렇게 when만 넣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빵 더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가 how이기 때문에 how could I get more bread? 그리고 여기 뭐 빵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또 which bread 이런 식으로 말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Which bread could I get? 어떤 빵을 제가 받을 수 있죠? 또 이 앞에도 조금 더 다르게 which kind of bread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음음문 공부 다 하면 이런 모든 구조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땐 어떤 종류의 빵을 받을 수 있죠? Which kind of bread could I get? 이런 식으로 또 바꿔서 응용을 하는 거죠.
미리 문장을 연습한 후 말하기인데요. 제가 영어 스피킹 공부 저만의 방법을 찾아서 하고 3주 만에 입이 트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가서 유창하게 말하진 못했어요. 미리 어떤 문장을 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찾아보고 만들어보고 입으로 몇 번 연습을 한 후에 말을 했었거든요. 물론 공부하고 바로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울렁증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못했고 그 학교에 교환학생 온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같은 반에서 조별 과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별 과제 할 사람 찾았어? 이런 문장을 이제 말을 하면서 말을 걸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문장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당연히 사전도 찾아봤겠죠. 요즘은 또 AI 번역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책이나 사전 또 이런 번역기가 알려주는 문장 그대로 외워서 말해야지 라고 하는 게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보면 Have you found someone to work on the group project with? 또 뒤에 마지막에 with 이런 것도 붙여야 하는데 이거 왜 붙는지 알 것 같긴 한데 내가 정말 말할 때 이렇게 마지막 with까지 붙여서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분들이 문장을 찾아서 알게 되었어도 또 책에서 봤어도 이걸 내가 진짜 말할 수 있을까? 그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그때 그거를 많이 느꼈었고요. 그리고 그냥 외워서 말을 하려고 하면 정말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만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더 떨리죠? 내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쭉 외워서 말한다 라는 거는 이제 너무 떨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문장 찾아보고 그거를 그 실제 상황에서 바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한다? 그거는 이제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는 불가능할 것 같고 내가 문장을 만들어보고 또 찾아보는 과정에서 내 수준에 딱 맞는 내가 연습하기 좋은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하면 좋아요. 저는 당시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이게 딱 쉽게 느껴졌고요. Have you found someone까지 말은 하고 for the group project 이런 식으로 그룹 프로젝트를 위한 누군가를 찾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연습을 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달 이렇게 외우듯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문장을 말할 거잖아요. 그래서 have you 그런 일 있어 없어? have pp로 물어보기 때문에 전부터 지난번에 그 교수님이 조별과제 할 거다 라고 말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have you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found someone 누군가 찾은 일 have you 있어 없어? have you found someone 그리고 강세도 맨 앞에 줄 수 있겠죠. have you found someone have you found someone 그리고 뒤에는 조금 저에게 쉽게 느껴졌어요. for the group project 그 그룹 프로젝트를 위한 누군가를 찾았냐. 그래서 이거를 몇 번 연습을 했어요. Have you found someone for the group project? 입으로 연습하고 실제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Have you found someone for the group project? 그리고 실제로 이 문장이 정말 무의식 중에 휘리릭 나왔어요. 지금 말해야지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유창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외국인 친구들이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안 거예요. 그 당시는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서 그렇게 잘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영어로 뭐라고 막 말을 하고 근데 저는 점점 당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썼던 말이 I gotta go 이거였어요. 나 이제 가야겠다. I gotta go. 수업 계속 있고 하니까 본인 스케줄 바빠서 가나보다 그냥 했겠죠. 이런 경험이 한 번 있고 나서는 그 쾌감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한 문장이 두 문장 되고 두 문장이 세 문장 되고 어느 순간은 이렇게 약간 연습했을 뿐인데 10분 말하고 있고 30분 말하고 있고 이렇게 막 계속 제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 많이 하고 나중에 말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한 문장이라도 일단 말해보려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한 문장이 뭐가 됐든 미리 연습을 하고
말해보는 경험, 그게 되면 오히려 그 이후에 나오는 거는 더 쉬워지거든요. 5번째 팁은 단어책 외우지 말고 궁금할 때마다 찾아보기예요. 여러분이 조동사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고 또 강세를 맨 앞에 주면서 말도 좀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의문문을 다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단어를 좀 풍부하게 말할수록 점점 유창해지거든요. 단어책을 달달 외우는 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건 역시도 괴리감이 있어요. 시험 전에 봤자 외울 순 있어도 실제 내가 이걸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괴리감 있는 거죠.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고요. 내가 유창하게 말하고 있는 그 문장 안에 단어를 쏙 넣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단어책에서 외웠던 건 그 단어 뭐더라? 하다가 못 말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것보다는 내가 궁금한 그 표현,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게 영어로 뭔지, 말하고 싶은 이 표현이 뭔지를 적극적으로 사전이나 또 AI 번역기를 통해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차곡차곡 내 것이 되는 방법이고요. 아까 Could you cut the bread? 이거 했었죠. 초반에는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로 말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빵이 바게트예요? 그러면 바게트라고 또 말해볼 수 있겠죠. Could you cut the 그 다음에 바게트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어식 발음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 사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한국어로 넣으면 영어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요즘 사전이 정말 좋은 게 각 영어 사전의 모든 발음들을 다 모아놨어요. 특히 네이버 사전이. 그래서 그냥 계속 그 발음이 재생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baguette 이런 이제 baguette 뒤에 강세가 있거든요. 이런 발음을 익히게 되고, 그리고 바게트를 3등분으로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3등분으로 자르다가 영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순간은 말을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전을 달고 살았거든요. 3등분으로 자르다는 영어로 cut in 3 pieces라고 해요. 자르긴 자르는데 이제 3개의 piece, 조각인 상태 안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Cut in 3 pieces. 이게 궁금한 상황마다 익혀두면 다음엔 꼭 그걸 쓰고 싶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똑같은 빵집에 갔을 때 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거죠. 막 자르려고 하길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Will you cut the baguette? Will you? 이것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강세도 맨 앞에 주면서 Will you cut the baguette? baguette 이것도 말할 수 있고, 그러면 뭐 Yeah, I will. 뭐 자르려고요 라고 할 때 Oh, could you cut that in 3 pieces? 그러면 cut that 그 바게트를 in 3 pieces 3등분으로 잘라주실 수 있어요. 이런 대화로 또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표현을 익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게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내가 찾아보고 익히고 발음도 해봤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반복될수록 점점 잘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다음 팁에서 극복할 수 있는데요. 6번째는 눈으로만 보지 말고 반드시 입으로 7번 말해보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눈으로만 보지 말고 반드시 입으로 큰 소리로 연습하세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죠. 이 말이 너무 진부하다 보니까 그냥 또 들었을 때 뭐 입으로 말해보는 거 중요하지 하고 그냥 실천하지 않고 넘길 수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7번 연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표현을 찾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제주도 전복집에 갔었어요. 그런데 전복이 영어로 뭔지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전을 찾아보고 발음도 들어봤는데요. 전복을 영어로 abalon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7번 말해보는 거예요. ab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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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alone 7번 말하니까 여러분도 조금 입에 익을 것 같지 않나요? 전복이 영어로 뭐예요? abalone. 이렇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있다면 조용한 목소리로 7번 반드시 말해보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런 표현들이 점점 차곡차곡 나에게 쌓이고요. 그래서 또 호주 같은데 여행을 가서 전복 요리를 또 먹게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Could you cut the abalone in 3 pieces? Could you cut the abalone? 이때 딱 쓰는 거예요. 아까 abalone 연습을 해놨잖아요. abalone in 3 pieces. 그래서 입으로 7번 꼭 발음해보는 게 여러분의 영어가 점점 쌓이고 유창해지는 방법이고요.
7번째는 영어식 발성을 이용하기예요. 영어 문장은 영어식 발성으로 말하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발성을 이용하면 굉장히 유창해져요. 매일 짧게씩 하는 영어 발성 연습법 이런 거 제가 수업에서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꼭 그런 발성 연습법을 매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원리만 알면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문장 말을 했었는데 영어 발성으로 말한다는 거의 핵심은 짧게 숨을 끊지 않고 길게 내보내면서 말한다. 이게 실은 핵심이에요. 사람이 말을 할 때 숨을 내뱉으면서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말할 순 없고 내뱉으면서 말을 하는데 이런 문장을 말할 때도 너무 짧게 끊으면 have you found someone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유창하게 당연히 말할 수가 없겠죠. 특히 한국어는 숨을 길게 내보내기보다는 좀 더 이 많은 숨을 내뱉는 것이 아닌 입을 써서 말하기 때문에 have you found someone 이렇게 완전 한국식으로 말하면 have 입으로 다 끊어서 말하기 때문에 음절이 늘어나요. have you found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고 숨을 좀 길게 내보내면서 한 덩어리로 다 말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have you found someone 여기까지는 한 번에 쭉 숨을 내뱉으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Have you found someone? 그리고 또 그 다음 덩어리 for the group project 숨을 많이 내뱉으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숨 많이 안 쉬고 프로젝트라고 하기보다는 project 마지막에 t 이런 발음도 빼면서 말을 하는 게 영어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숨을 길게 내뱉으면서 덩어리별로 거의 4덩어리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강세도 당연히 맨 앞에 주면서 시작할 수는 있고요. Have you found someone for the group project? If you haven't found someone yet, can I join you? Can't I join you?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Can I join you? 이런 느낌으로 말한다는 원리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유창성 증대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7가지 팁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로만 말하는 분들은 조동사를 이용해 문장으로 말하기. 두 번째, 맨 첫 단어에 강세를 주면서 빠르게 유창하게 말하기. 세 번째, 음음문 구조 모두 공부하기. 네 번째, 내가 말하고 싶은 문장 미리 연습해보고 말하기. 다섯 번째, 단어책 외우지 말고 궁금한 표현 그때그때 찾아보기. 여섯 번째, 그 단어를 7번씩 입으로 발음하며 연습하기. 7번째, 영어식 발성 이용하기. 이렇게 총 7가지 모두 알아봤네요. 네, 오늘은 내 영어가 갑자기 유창해질 수 있는 7가지 꿀팁 알려드렸어요. 저는 영어 말하기를 못하다가 유창해진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업에서 스피킹, 리스닝, 여행 영어, 1분 영어, 말하기, 프리토킹까지 모든 과정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estell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